자, 어저께 장경태 의원의 기자회견 보고 나는 약간 소름이 끼쳤다고나 할까. 장경태 의원이 이게 이제 권성동이가 음모론을 걸었잖아요. 김규현 변호사하고 민주당하고 서로 이제 이 공작을 했다라고 하는데 딱 저 상황에서 장경태 의원이 야, 이 사진 김규현이 준 거 아니야. 대박. 이정호 측에서 준 거야. 소름 끼쳤다. 이거 보니까 진짜 소름 끼치더라고. 저걸로 지금 권성동이 이용해 먹고 싶어가지고 기자회견하고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대반전이 일어난 거죠. 이게 근데 결국은 그 디올백 정치적 음모 그거랑 비슷해요. 결국은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는 조작한 거다. 약간 좀 이런 식인데 처음부터 그 방안에서 그런 이야기가 없었으면 됐죠. 김규현 변호사 탓을 거기서 왜 합니까? 김규현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걸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있었던 어떤 내용을 밖에다 이야기해 준 것. 그렇죠. 뭘 조작을 했다고. 조작을 할 수가 없는 할 수가 거예요. 없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김규현 변호사는 그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자료를 달라고 할 때 이미 언론에 제보한 상황이라 드리기 어렵다라고 선을 그었어요. 이런 프레임에 안 빠지려고. 굉장히 영리한 거기도 한데 문제는 지난주에 김규현 변호사가 우리랑 인터뷰할 때 이상한데 저 사진은 내가 제보한 적이 없는데 맞아요. 했던 제2의 제보자가 있다라고 하는 게 증빙이 된 건데 누구냐 했더니 저거는 이정호 측에서 준 거다. 대박. 그러면 이제부터 소름이 끼치기 시작하잖아요. 초대박.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그 청문회 할 때 김계환 사령관하고 이정호하고 송호정이가 찍은 사진 이런 또 임성근이하고 송호정이 찍은 사진이 공개가 됐었고 그때 공개됐던 것 중에 하나가 임성근이 보낸 초대장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몇 명 안 되는 사람 중에 해병대 관계자 예비역 관계자 다른 사람들 몇 명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멋쟁 해병 단톡방에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김규현 변호사가 나는 저걸 제보하지 않았는데 왜 저건 어떻게 나왔지 했던 게 바로 답이 나온 거예요. 이정호 측에서 제보를 했다. 그러면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한 게 이정호는 임성근과 이정호가 찍은 사진을 갖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당연하죠. 없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걸로 딜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김건희 측에서 이정호를 특별 관리했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잖아요. 네. 뭘 풀지도 몰라요. 그렇죠. 이정호의 그 발언 한마디 증언에 따라서 김건희 좆될 수도 있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이정호가 보란 듯이 완전히 변절한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결정적인 카드를 까지 않고 김건희를 향해 보내는 시그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충분히 가능하죠. 아니, 왜냐하면 이종호 측이 이 장경태 의원을 만날 때 장경태 의원실에서 만납니다. 그랬다는 이야기는 저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굳이 거기까지 들어가서 만나고 왔고 그러면 그 이야기가 밖으로 안 나가겠습니까? 당연히 나갈 텐데 언젠가는. 근데 그 안에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이종호와 김건희가 이종호한테 오빠라고 부르는 사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까지 이종호는 뭐 어른이 그러니까 결혼 이후에는 뭐 연락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막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이게 지금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딜을 하기 위한 용도로 민주당 의원실에 제보를 했고 민주당 의원실에서는 크로스 체크하기 위해서 김규현 변호사한테 이야기했지만 이미 제보된 거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식으로 거절을 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김규현 변호사 SNS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JTBC 단톡방 보도 이후 모 민주당 의원실에서 연락이 와서 갔습니다. 두 번째. 해당 의원실은 다른 제보자로부터 이종호에 관한 제보를 받았다고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해당 단톡방 전체 캡처본을 줄 수 있는지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원실에 단톡방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수사를 통해 밝혀질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해당 제보자에 대해 물어보려고 해당 의원께 몇 차례 전화를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론. 민주당 의원이 김규현 변호사에게 골프 모임방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 김규현 변호가 거절했다. 제가 이종호 골프 모임 관련해서 민주당과 사전에 어떠한 교감도
자료 제공도 없었다는 사실이 이 기사에 의해 역으로 입증된 거 아닌가요? 이 기사대로라면 저와 민주당이 협력 관계가 아니라 갈등 관계 수준이 아닌가 싶네요. 물론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과 관련해서는 여러 민주당 의원실의 질의에 답해 준 바 있습니다. 기자님께서 기사 쓰시기 전에 저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쓰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게 확인도 없이 쓰신 게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드는 의문점 하나가 또 있어요. 권성동이가 기자회견 여러 번 하거든요. 누구 고다일까? 왜냐하면 국민의힘에 권성동급 되는 국회의원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메신저 공격하는 스킬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기현이는 민주당 공천 신청한 사람이야. 니들이 짜고 한 거야. 근데 사실 팩트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김기현 변호사가 굉장히 현명하게 대처한 거예요. 어떤 커넥션도 없다는 건 저게 만약에 수사화 된다면 입증이 되겠죠, 당연히. 저런 거 거짓말하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 권성동이는 누구 오다를 받고 저런 것일까?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면 안 되는 거라서 그냥 물타기를 하기 위한 용도로 권성동이가 나섰지만 사실은 김기현 변호사에 의해서 무참하게 깨진 사건이에요. 근데 문제는 나는 이정호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고 싶어요. 이정호는 왜 민주당 국회의원실에 그 사진을 제보를 했을까? 그래놓고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청문회는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정호 입장에서는 제가 봐도 그래요. 이거는 김건희한테 보내는 시그널에 되게 가깝다는 거죠. 자, 이제 하나 남았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의심하듯이 김건희의 어떤 오다에 의해서 최혜병 사건에 외압이 들어갔다는 의혹이 지금 점점 짙어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결정적인 게 하나만 던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 야, 니들 또 뭘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내가 여기서 멈출 수 있는 거지. 그런 딜령이 아닐까. 그 4개월 동안 전화 길을 7번 바꿨다는 보도도 있었잖아요. 이정호가. 왜 바꿨겠어요. 그중에 하나 실드는 있긴 있어요. 핸드폰 세게 선물로 들어와서. 근데 그걸 한 번이잖아요. 4개월 동안 7번 선물로 들어온 게 아니잖아. 2주에 한 그러면 번씩 바꿨다는 얘기. 최소한 통화 기록은 통신사에 있어요. 근데 거기서 통화했던 이런 모든 것들은 남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지웠던 거거든요. 그러면 지워야 되는 대상이 누구냐고요. 김기현하고 통화한 거를 지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지워야 되는 대상은 최소 용산 정도로 생각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2달 동안에 2주에 한 번씩 핸드폰을 계속 바꿨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경제 공동체 우리. 이게 이제 박은정 의원실에서 낸 자료인데 이게 지금 조남욱, 무정스님, 윤석열, 김건희 플러스 조성옥, 이정호 이렇게. 이게 사실 이거 둘이 결혼시켰다는 이야기는 그 김건희 녹취록에서 나옵니다. 7시간 녹취록에서 그게 무슨 강원도에 있는 무정스님이 이렇게 했다. 근데 그 녹취를 다시 들어보면 이게 그룹이 있었다고 말을 해요. 우리를 막 결혼시키려는 그룹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랑 윤 검사를 이렇게 맺어주려고 노력을 했다. 그 그룹들 중에 조남욱, 무정스님, 이종호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그리고 하나 더 심각한 게 이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돼버렸죠. 세관이 마약에 연루됐다는 거를 수사한 게 영등포 경찰서입니다. 근데 거기에 외압을 행사한 사람이 이종호가 말했던 별 2개 달아준다고 말했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조 땡땡 경무관. 근데 이번에 노컷 뉴스에 단독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이 중간에 개입돼 있다는 것까지 나왔어요. 이거 진짜 이렇게까지 갈 줄 몰랐는데 용산 나오니까 갑자기 확 커져요. 최혜병 특검 언젠가 우리가 김건희 연루돼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다 한 배에서 나온 개새끼들이라고. 이거 정말로 왜 저도 이제 이거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제 생각이에요. 어디까지 제가 소설을 쓰는 거고 이런 일이 있을 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약 관련해서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의 태도가 어땠어요? 강경했죠. 강경했죠. 우리 그 이태원. 이태원
사건도 마약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을 정도로 마약에 대해서 엄격하게 단속하고 마약 처벌 강화하고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왜 마약이 대량으로 수입되는 이 정황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치적으로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갑자기 이걸 세관 연루 의혹을 언론 발표를 못하게 하고 수사에 대해서 외압을 제공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볼 수 그러네요.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지지난주에 했습니다. 이미. 아 그래요? 개미떨기 이야기 했어요? 그 문제는 이거예요. 영등포 경찰서 형사과장이 이 수사를 했는데 아까 말한 조 땡땡 경무관하고 조 경로 이름 얘기해도 돼요? 경로한 사람. 네, 청문회에서 조 경로. 근데 이걸 수사했던 사람이 백모 경정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영장을 안 내줘서 담당 검사를 배척을 했어요. 회피를 했다고. 그랬더니 영등포 경찰서 형사과장이 된 사람을 지구대 파출소 소장으로 발령을 내서 좌천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 영등포 경찰서장이 이 백모 경정한테 한 말이 그거예요. 용산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러면 이게 그거 있잖아.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한테 했던 말이랑 똑같죠 구조가. 용산에서 경로했다랑 똑같은 구조예요. 진짜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종변 이야기한 그 맥락에서 이야기해 보면 왜 마약 수사를 용산에서 막으려고 했을까? 저는 개미떨기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 지적하는 거예요. 개미를 어떻게 털어?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죠. 물론 아주 못된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상상하는 이야기인데 특정 지역을 개발을 할 때요. 특정 지역을 개발할 때 그 개발하기 전에 개발업자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 시장을 비워놔야죠. 그럼 검사들이 쫙 들어가가지고 기존의 개발업자들 다 수사해서 털어내버려요. 그럼 그 다음에 재개발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영업을 하기가 쉽죠. 기존의 시장이 다 무너져 있잖아. 마약에서 혹시 이걸 하진 않았을까 하는 못된 상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그럴 리가 없다. 마약 시장을 한번 싹 청소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검찰 이용해가지고. 신박해. 한번 청소를 해보고 마약 시장이 한국 마약 시장 싹 비어 있어. 근데 외부에서 대량 마약 싹 들어와.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생겨보이는 거죠. 새로운 먹거리가 탄생. 아, 그러니까 영등포 경찰서장 입장에서 야 용산에서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어. 야, 넌 너무 하지 마. 용산이 좀 불편하단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면 이건 정말 괴랄한 정권이죠. 이상한 정도가 아니죠. 오죽했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까지 하겠어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영등포 경찰서에서 사실 이 사람 백경정이라는 사람은 진짜 쾌거를 만들어낸 사람이잖아요. 마약 탕진했다. 어마어마 이거 네. 2계급 특징감이지. 근데 이거를 이렇게 좌천시켰다는 것 자체가 너무 열받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관세청장과 이 조경로의 관계가 또 따로 있고 이 선후배 사이인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게 그러면 조경모 혼자 이렇게 할 수 있었겠냐?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용산에서는 이 건 말고도 정말 수백 수천 건의 권력을 이런 식으로 행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종호 말대로 조경로한테 큰 무궁화 2개 달아주려고 했는데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진급은 못 시켰어. 그렇지만 이자는 윤희근 경찰청장이 징계를 지시했음에도 징계받지 않았어. 그러면 얘는 지금 조경로는 이종호랑 김건희랑 상당히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거에 그거예요. 이종호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알았는가? 정말로 이 사람이 허풍이고 자기가 뭐 아무런 힘이 없고 권력이 없는데 후배들한테 허풍 치려고 말을 과장한 것이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이 사건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지금까지 알려져 있던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네. 그러니까 자 어떻게 알았냐? 자, 그리고요, 나머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제보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임성근한테 면죄부 줬던 경북경찰청이 수사심의위원한테 위원회에 준 자료가 고장 A4용지 한 장이랍니다. 나가 뒤져라더라. 왜냐하면 저게 그거 보고 뭘 판단을 했어요? 저 한 장에서 이미 이렇게 결말 내라라는 그렇죠. 메시지를 판단하지 준 거죠. 말라는 거죠. 네. 요식행위라는 게 그냥 드러나. 판단하지 말라는 메시지인 거죠. 네, 넘어갈게요. 어쨌건 지금
그때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장도 그런 말했어요. 저희 판단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라고 여지를 남겨요. 아니 자기네들이 판단해놓고 판단이 잘못됐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다는 것부터가 판단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내 판단이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판단할 수가 있어요. 국가기관이. 그러니까 예. 여기까지. 자, 마린스타님, 윤석열 탄핵, 김건희 구속, 망국이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자, 민주